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나 혼자만 깨어있는 것 같은 외로운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오늘은 저 펜타곤 키노가 재밌는 이야기로 당신의 밤을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도깨비의 고민이 담겨있는 동화인데요. 과연 도깨비는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안데르센 이야기 시를 사랑한 도깨비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한 상인의 잡화점 2층에 머물며 가게 바닥에 흩어진 밀가루를 쓸어 담거나 잃어버린 골무를 찾아주곤 했어요. 또 밤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일도 맡았답니다. 상인은 그런 도깨비에게 맛있는 새끼 식사를 대접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히 말린 자두가 둥둥 뜬 오트밀 죽과 커다란 버터 잼을 대접했는데, 이는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도깨비는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점 다락방에 살고 있던 가난한 학생이 배가 고파 1층 가게로 내려왔어요. 그는 가진 돈이 몇 푼 없었기에 빵과 치즈를 아주 조금 사고 어두운 밤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 양초 한 자루도 함께 샀습니다. 안주인은 탁자 위에 굴러다니던 오래되고 낡은 책 한 쪽을 찢어 학생에게 줄 빵과 치즈를 싸서 건넸습니다. 그때 치즈를 싸고 있는 종이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학생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책은 오래된 시집으로 장미를 노래한 시집이었거든요. 아주머니, 이 책도 파시나요? 제가 얼마를 드리면 이 책을 제게 파시겠어요?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묻자 약삭 빠른 아주머니는 잽싸게 말을 꾸며댔어요. 가만, 이 책을 가져왔던 늙은 부인에게 책값으로 커피 한 봉지를 주었었지. 그렇지만 학생에겐 크게 인심 써서 동전 2입만 받을게. 아주머니의 말에 잠시 고민하던 가난한 학생은 탁자 위에 굴러다니던 오래되고 낡은 책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치즈가 동전 2입이니까 이걸 빼고 빵만 가져갈게요. 시집을 읽으면 빵만 먹어도 배가 부를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런 귀한 책을 아무렇지 않게 찢어버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주머니는 저기 있는 양동이만큼이나 시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건방지고 무례한 말투였지만 아주머니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도깨비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감히 우리 주인님을 모욕하다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학생이 말하는 시가 무엇일까 궁금해졌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락방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도깨비는 자파상 주인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 1층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욕을 아주 맛깔나게 하는 아주머니의 혀를 잠시 빌리기로 했답니다. 도깨비는 가장 먼저 낡은 신문이 놓여있던 양동이에게 혀를 붙여주고는 물었어요. 너는 시와 시집에 대해 아니? 그럼 알고 말고. 매일 신문에 나오지만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바로 시란다. 양동이의 대답을 들은 도깨비는 아주머니의 혀를 커피 머신 위에, 그리고 버터통에, 벽시계, 빗자루에게도 붙여주며 물었어요. 그들 모두 또한 한결같은 대답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쟤들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학생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도깨비는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
학생이 살고 있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도깨비는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다가 그 학생이 가게에서 산 시집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깨비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 시집은 별과 사랑과 슬픔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잎사귀가 살아있었고 모든 꽃은 아름다운 소녀의 머리칼이었고 어떤 것은 어둡고 어떤 것은 빛나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집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천상의 음악처럼 도깨비의 귓속을 파고들었고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도깨비는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운 언어가 주는 즐거움을 느끼며 천국을 경험한 것이었죠. 그는 발꿈치를 들고 서서 다락방 불이 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봤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앞으로는 자파상에 내려가지 않고 이 다락방에서 학생과 지내야겠어. 하지만 그 다짐을 하고 얼마 안 돼 금방 한숨이 새어나왔답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학생이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그에겐 맛있는 버터와 잼이 없단 말이야. 고민하던 도깨비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안주인에게 빌린 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하루 이틀 흘러갔지만 도깨비는 그날 다락방에서 느꼈던 시의 아름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잊어보려 애써 보아도 잊혀지지 않았죠. 도깨비는 혹시나 가게에서 아름다운 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곤 했지만 상인과 안주인이 아는 거라곤 신문에 인쇄된 잡다한 소식들과 요리법이 전부일 뿐 아름다운 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도깨비는 좋은 수를 떠올렸습니다. 다락방에 촛불이 켜지는 밤이 되면 살며시 계단을 올라가 열쇠 구멍으로 다락방을 엿보기로 했던 것이죠. 학생이 큰 소리로 시를 낭독해준다면 정말 행복했겠지만 속으로 읽는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시는 부드럽게 도깨비의 영혼을 달래주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도깨비는 폭풍 속에서 멋지게 물결치는 바다를 보다가 끝내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는 왜 자신이 울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아주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학생이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날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도깨비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을 기약하며 계단을 내려왔고 그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의 잠자리는 찬 바람이 쌩쌩 부는 다락방 층계참보다 수백 배 아늑하고 따뜻했지만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동이 터오기 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잠이 깬 도깨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어 있었고 상점에도 불이 옮겨 붙고 있었기 때문이죠.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불길에 놀란 사람들은 용수철처럼 튕기며 잠자리에서 뛰쳐나왔고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챙겨 집 밖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자파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인은 장부와 은행 통장을, 안주인은 진주 귀고리와 에메랄드 반지를, 하녀는 춤추러 갈 때만 신는 아끼는 신발과 검정색 실크 드레스를 들고 말이죠. 그 와중에 도깨비도 단숨에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바로 시집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어느새 도깨비에게 시집은 가장 값지고 귀중한 보물이 되었으니까요. 또한 시집은 도깨비에게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으니까요.
도깨비는 시집을 구하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굴뚝에 앉아 불타는 집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잠시 후 불이 꺼지고 소란스러움이 잦아들자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도깨비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답니다. 씨는 내게 있어 마법의 세계야. 하지만 절대 맛있는 잼을 내게 주는 주인 곁을 떠나지는 않을 거야. 두 사람 사이를 오가야겠어. 시와 잼 사이를 오가는 도깨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 같기도 하죠. 만약 당신이 시와 잼,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그게 무엇이든 그저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